예, 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도 언론에 나온 뉴스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 장례식에 트럼프가 복장 규정을 어기고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포춘이라는 데서 나온 기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들도 보면 여기 다 보시면 주로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했고, 예, 심지어 옷차림의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글까지 나왔고, 그래서 뭐 트럼프 사례로 본 복장의 심리학, 규범을 어긴 자 신뢰를 잃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교황의 장례식에서 저렇게 무례한 행위를 했는지 보시면, 자, 트럼프의 양복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양복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요 사람은 조 바이든이죠. 예, 조 바이든 양복도 그 빛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서는 검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살짝 파란색처럼 보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 그 경호원들은 주로 푸른색 계열을 많이 입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는 세 명이 다 파랗고요. 그다음에 넥타이도 파란색이 많죠. 예, 트럼프만 넥타이가 파란색이 아니고 파란색 넥타이는 아주 많습니다. 뭐 여기도 파란색 양복, 여기도 파란색, 뭐 네, 거의 뭐 이 사진을 보면 거의 반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또 사진을 올렸더니 이거는 색을 보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진짜 색깔이다라고 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는 여전히 파란색이고, 다른 양복들 그 파란색이 조금 색이 짙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색 보정을 안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 다 진한 남색인 게 보이죠. 요 사람도 파랗죠. 여기도 푸른 계열이죠. 물론 트럼프보다는 더 진한 남색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좀 유독 옅은 파란색이라고 이제 주목을 받는데, 뭐 여기도 약간 좀 뭐 넥타이는 뭐 파란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보면, 예, 이게 트럼프의 양복 색깔이고, 네, 보시면 이제 푸른색이 약간 좀 없어지긴 했는데, 예, 이 사람도 약간 파랗죠? 이 사람도 진한 파랑이죠. 또, 네, 이 사람은 뭐 진행 요원 같은데 이 사람도 좀 파란색이고, 여기도 파란색이 있고, 뭐 여기도 파란색이 있네요, 이 사람. 그리고 네, 여기도 검정색은 아니고 진한 파랑이죠. 네, 이 사람도 파란색 양복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색이고 그레이 숫이고, 네, 장례식장에 흰 드레스 입은 여성도 있고, 이 사람도 이건 진한 회색도 아니고 옅은 회색이네요. 이 사람도 회색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 게 사실 너무 웃긴 거죠. 예, 여기 사진만 딱 잘라가지고, 예, 트럼프 양복이 푸른색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검은색 정장인데,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는 게,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주류 언론의 뉴스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뭐 색 보정을 했기 때문에 더 파란색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만 푸른색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온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요 사람 누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복장은 이렇습니다. 예, 물론 검은색을 입긴 했지만, 예, 여기도 양복을 안 입고 나타났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옷을 뭐 영어로 fatigues라고 하는데, 뭐 작업복, 군인들의 뭐 전투복 비슷하게 약간 밀리터리 룩인데, 예, 이런 거를 입고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의 파란색 양복만 논란이 되고, 예, 다른 사람들의 복장은 논란이 안 되죠. 그게 주류 언론의 뉴스입니다. 예, 심지어 멜라니아의 스타킹 색깔이 살색이었다고 그것까지 논란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검은색 스타킹을 안 신었고 살색을 신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포춘이나 뉴욕타임즈의 그런 뉴스 때문에 한국 언론사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네, 복장 규정 어겼고, 아까 보셨죠? 뭐 복장으로 심리학 분석까지 하고, 네, 전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복장 논란이 하는데, 논란이 아니고 포춘이나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예, 이 사람 데이브 스미스거든요. 이 사람 기사 읽어보시면 뭐 대충 이 사람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칼럼니스트들이 그냥 흥미 위주의 기사를 쓴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들도 똑같이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마치 중요한 어떤 정치 뉴스인 것처럼 똑같이 베껴오는 거죠. 예, 현실은 이런데, 그죠? 이게 팩트고 이게 현실인데, 주류 언론에서는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주류 언론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요게 현실인 줄 알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트럼프를 판단하는 거죠. 네, 언론사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잘 보입니다. 순 파란색 트럼프 양복만 나오죠. 근데 현실은 이거죠. 예, 여기 파랑, 여기 파랑, 여기 파랑, 여기 파랑, 뭐 여기도 파랑. 넥타이는 파랑색이 엄청 많고요. 젤렌스키는 양복도 아니고
밀리터리 룩으로 왔고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 이슈가 아닌데 이 글 쓰고 돈 벌어 먹어야 하는 이런 칼럼니스트들이 그냥 화제거리로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뉴스라고 또 이렇게 다 퍼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트럼프가 어떻다느니 무례하다느니 뭐 경우가 없다느니 떠드는 거죠.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뉴스도 고집한 이유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길래 이런 게 뉴스로 나옵니까? 그죠? 주류 언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미국 뉴스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ABC의 This Week라는 시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또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짧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was a story 10 days ago that said this is the worst April for the stock market since the Great Depression. 10 days later, the NASDAQ is now up on the month of April. And I haven't seen a story that says, oh, stock market has biggest bounce back ever. 네, 4월 초에 주식시장이 급락했는데 그게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4월이었다 이렇게 언론사들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그 뒤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사는 별로 안 나온다라고 스콧 베센트가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얘기죠. 나스닥의 주식 차트를 보면 4월 2일부터 해서 아주 급락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 뒤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일주일 전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이제 4월 초에 제일 높았던 시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그리고 이게 6개월로 보면 이제 여기서 급락했다가 여기 4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오르는 추세에 있고 물론 올 초보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보면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1년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 경제가 망했다, 뭐 바이든이 경제를 망쳤다, 그리고 이때는 인플레이션도 심할 때인데 그런 얘기 주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미국 행정부를 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서 4월 한 달 동안 요만큼 떨어졌다고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난리가 났고 뭐 국채 금리가 난리가 났고 대공황이 오고 온갖 불길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편향적으로 뉴스를 내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이크 벤스라고 예전에 국무부에 트럼프 일기 때 국무부에서 뭐 정보 쪽에 일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하고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소개된다 그러면 아마 음모론자로 소개될 건데 음모론자는 아니고 대중에게 또는 언론에 안 알려진 그런 정부의 비리나 이런 거를 파헤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팟캐스트에서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하죠. Outlier, The Tipping Point, Blink, Talking to Strangers 그 다음에 David and Goliath 이 정도가 이 사람의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What the Dog Saw 이것도 좀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Tipping Point, 뭐 Outlier 또 당신이 무언가에 끌리는 이유 What the Dog Saw 라는 책이고 다윗과 골리앗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이제 뉴요커의 칼럼니스트였는데 그래서 2010년대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좋아해서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는 다 읽어봤는데 책이 아주 그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어떤 사회 현상을 파헤치는 아주 재밌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의 그 인사이트가 사회와 역사의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마이크 벤스가 마이컴 글래드웰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영상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면 요 부분은 뭐냐면 한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온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선 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치 경례를 했다고 아주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이 나치 경례를 이렇게 보도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나치 옹호자다, 뭐 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조 로건 쇼에 나와서 해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은 뭐냐면 조 로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팟캐스트 진행자가 왜 일론 머스크에게는 나치 경례를 한 것을 비난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말콤 글래드웰의 유튜브입니다. Imagine for a moment. 이거 말콤 글래드웰이 하는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자.
Oprah would do in that moment. 오프라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을지 상상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예, Oprah would ask, Oprah would ask, if you didn't want to be called a Nazi, if you didn't want to be called a Nazi, 나치라고 불려지기 싫었다면, then why did you give a Nazi salute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then why did you give a Nazi salute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치 경례를 했냐라고 오프라라면 질문을 했을 거다. 그런데 조 로건은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 로건을 비판하는 겁니다. 말컴 글래드웰이. Should ask that question because So 그래서 이 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컴 글래드웰 비판할 때 약간 욕이 섞여서 그 다음 거는 좀 들려드리기가 뭐한데, should ask that question because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손 뻗은 나치 경례로 보이는 그런 동작을 한 거를 5천 개는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예, X에 들어가시면 카멀라 해리스죠. AOC죠. 예, 엘리자베스 워런, 오바마, 힐러리. 네, 이거는 팀 워스,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 보세요, 이제. 예, 가슴에 대고 손 뻗죠? 예, 일론 머스크가 한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있죠? 팀 워스. 예, 이런 사진은 너무 많습니다. 요게 이제 걸린 거죠. 일론 머스크가 했던 거. 이렇게 앞을 뻗은 거. 그 장면만 이렇게 캡처해서 예, 나치와 연결시킨 거죠. 바로 요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 뭐 일론 머스크만 한 게 아니고 예, 선거 유세장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컴 글래드웰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주 사회를 보는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주류 언론에 속는 겁니다. 예, 뉴스에서 이렇게 이런 뉴스를 도배를 하니까 말컴 글래드웰 같은 똑똑한 사람도 다 속는 거죠. 예,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말한 것처럼 주류 언론에서는 한쪽 뉴스만 보여주기 때문에 예, 이 인터뷰에서도 말하는데 그 트럼프의 여론조사,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는데 스캇 베센트는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나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데이터 말고 실제로 미국 경제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주류 언론에 나오는 뉴스는 원래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뉴스를 보실 때 일단 부정적인 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인 뉴스는 이게 다 편향적인 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팩트는 주류 언론에 나온 이런 사진이 아니고 네, 이게 팩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